남편이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 가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노랗게 물든 눈동자, 갈라진 입술로 간신히 숨을 내쉬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가혹한 현실이었지요. 병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혹시라도 숨결이 끊어질까 두려워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 바로 그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병실 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피한 채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복도 끝이 보였고 그곳에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엔 놀랍도록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고 눈빛은 다정하게 빛났습니다. 잠시 뒤 입술 끝에서 피식 새어나온 웃음소리가 고요한 병실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떨고 있는데 아내는 화면 속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나? 분노와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던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눈물을 삼켰고 형제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의 정적과 복도 끝의 웃음소리가 겹치며 마치 두 세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다가 이내 감았고 그 눈가에는 애써 참아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존재를 기다렸지만 정작 아내는 다른 세상에 속한 듯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슴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게 이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누님.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 어떤 얼굴을 보이는지 그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곤 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복도 끝에서 시작된 한 가정의 붕괴와 배신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이런 현실 같은 사연을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녀가 집안의 문턱을 넘어왔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명절날 부엌에 들어와 먼저 앞치마부터 두르던 모습, 큰절을 하며 어머님, 아버님 깍듯하게 부르던 목소리, 낯선 친척에게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그 습관. 시어머니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면 두고두고 자랑이겠구나.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의 손을 잡고 괜찮아, 우리 잘 살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두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참 잘 만났다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결혼 후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마다 출근 준비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녀, 퇴근한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정하게 말하던 목소리. 그때만 해도 가족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덕분에 집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땐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안고 울먹이며 내 평생 이런 날이 오네 하고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며느리는 젖은 앞치마 차림으로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형제들은 우리 집에 드디어 봄이 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손재주도 많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계절마다 다른 리스를 걸어두었고 거실 구석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떡국과 전을 손수 만들어 제 솜씨가 형편없을까봐 걱정이에요 하며 수줍게 웃었는데 그 모습에 시부모는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남편 역시 난 참 복이 많아. 이런 아내를 얻었으니라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잦은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지자 며느리의 얼굴엔 피곤이 쌓였습니다.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뛰어갔던 밤 혼자서 아이를 들쳐 업고 눈물을 쏟아낸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얼어붙게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때도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봉투를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커튼을 밀어올린 바람이 식탁 위 영수증을 흩날렸을 때 가족의 운명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 키우느라 지쳐서 그래. 그렇게 서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현재의 균열을 가려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현재를 외면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과거에 다정했던 미소와 지금의 웃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전자는 가족을 향한 온기였고 후자는 가족을 등진 비밀의 빛이었습니다. 과거의 환상은 사라지고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 여겼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내린 판정은 잔인했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어렵고 관리와 간병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가족 모두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형제들은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쉽게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가장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라도 곁을 더 잘 지켜야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해. 누군가 힘겹게 입을 열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 아내는 그 순간에도 무심했습니다. 병원에 와도 그녀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물 좀 하고 부르면 그녀는 한숨부터 내쉬곤 했습니다. 당신도 나 좀 이해해. 나까지 무너지면 누가 애들 보냐고. 그렇게 말하며 종이컵을 건네주곤 휙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할 줄이야 눈물이 고였지만 더는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고 차갑게 굳은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녀도 힘들 거야. 내가 더 건강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들의 눈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왜 아들은 끝까지 아내를 두둔하는 걸까? 왜 그렇게 모든 걸 감내하려는 걸까? 형제들은 병실 밖으로 나와 속삭였습니다. 형, 저게 말이 돼? 지금 누가 더 힘든데? 그래도 환자 본인이 저러니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간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족들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조차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병실 침대 옆은 언제나 비어 있었고 엄마는 그 자리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는 슬픔과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고 남편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만은 그 무게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남편이 아닌 손에 쥔 작은 화면 어딘가에 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가족들에게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버텨야지. 그 말은 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왜 남편이란 말인가? 간병을 외면한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가장 아픈 이는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면서 가족들은 더 단단히 뭉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죽을 쑤어 병실에 날라다 주었고 형제들은 번갈아가며 간병을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 오네. 둘째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큰형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더라도 한두 시간뿐이잖아. 앉아있는 것도 잠깐이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병실을 찾은 며느리는 남편의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는 것도 수건을 갈아주는 것도 서툴게 흉내만 내다 금세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병보다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이 훨씬 길었고 가끔씩 피식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가족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하나가 병실 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 옆에 잘 안 있어? 시어머니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달래듯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면 입맛 없대요라며 그대로 버리곤 했고 남편의 요구에도 간호사는 왜 두고 나만 찾냐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괜찮아, 그냥 쉬게 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가족들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이름이 찍힌 고급 식사 영수증이었고 결제 시간은 남편이 병실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게 뭐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했습니다.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고 있었고 카드 내역에는 낯선 지출이 늘어갔습니다. 이건 뭐야?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속으로 삼키던 분노가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시선은 며느리를 향할 때마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일어난 불씨는 서서히 타올라 곧 집안을 집어삼킬 불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조금씩 흔적을 남기며 고개를 내밉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웃음, 사라지는 돈, 낯선 영수증.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늘 그럴듯한 핑계로 덮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본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가족들이 병원에 모여있던 어느 저녁 며느리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또 휴대폰 붙들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둘째 형이 약을 가지러 매점으로 내려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정문 근처 벤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병실에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고 남자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둘째 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은 남자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고 남자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실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모습과 겹쳐지자 둘째의 가슴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급히 병실로 돌아와 형제들에게 알리자 모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닐까? 한참을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웃으면서 손까지 잡았다고.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무게가 병실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고 가족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번져갔습니다. 남편만이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힘겹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형이 이걸 알면 버티질 못할 거야. 아니, 혹시라도 심장이 멎으면 어쩌려고.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며 모두는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설마라는 말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흘리던 수상한 웃음, 사라지는 돈, 낯선 영수증, 그 모든 조각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간병을 외면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불길처럼 번지는 장면은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가족들 역시 그날 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균열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목격담이 전해진 이후 가족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만으로 모든 걸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또다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고급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결제 시간은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갔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지 시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실이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의심을 굳혀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둘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형, 이거 봐. 남편 병원비 빠져나간 날 같은 카드로 술집 결제가 돼 있어.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술집, 레스토랑, 낯선 상점들. 모두 며느리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큰형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심지어 아이들도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큰아이가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맨날 늦게 와. 그리고 집에 와도 아빠 옆에는 잘 안 앉아 있어. 아이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모든 걸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은 늘 손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리에서 자주 사라졌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웃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너무 믿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들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알림, 새로 산 듯한 옷가지들, 의미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 각각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합쳐놓고 보면 너무도 분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발자국은 이제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입 밖으로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당사자인 남편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에게 진실을 전하는 순간 남편의 심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분노, 연민이 뒤섞이며 가족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가족의 현실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의심은 이제 충분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으니 남은 건 마지막 확증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분명히 봐야 한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가던 작은형은 우연히 근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각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손이 오가더니 이내 두 사람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순간 작은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는 한참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 작게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다른 남자의 눈빛에 취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가까움이었고 표정은 너무도 다정했습니다.
자근영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형제들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큰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흐느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깊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도 말해야 하지 않겠냐? 아니야, 지금 그걸 알면 충격으로 못 버틸 거야. 의견은 갈렸지만 모두의 가슴 속엔 같은 울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어깨에는 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톱은 반짝이는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왔구나 하고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대충 잡아주고 곧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옆에 오래 있지 않는다는 것, 자주 외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달라진 표정.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린 눈동자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 낯선 지출, 포착된 사진.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사진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가족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모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마라는 말도 착각일 거야라는 위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요. 그녀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 분노와 눈물이 교차하는 밤이었고 다음 날 아침 병실은 말할 수 없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사진을 내밀었을 때 남편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알아, 대충은 짐작했어. 그래도 나까지 놓아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 말에 가족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이게 말이 돼?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냥 두겠다고. 큰형도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형은 환자야. 지금은 자기 몸부터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흐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알잖아. 저 사람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 그냥 나는 괜찮아. 애들만 지켜줬으면 해. 그 말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괜찮다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건 배신이야, 배신. 그러나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텐 시간이 많지 않아.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이들 곁에 있어줘.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고 눈빛에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내마저 두둔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내를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편의 입에서 이혼은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이상 누구도 강제로 그 길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형제들은 복도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애들 핑계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냐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끝내 가족이 아니라 아내의 짐을 대신 지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엔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리 두둔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편은 남은 힘으로 아내를 감쌌지만 그 손길은 이미 공허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곧 아이들까지 파고들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 거라는 것을.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눈치를 챕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매일 함께 사는 집안의 공기와 부모의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도 아이들은 병실 앞 복도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아빠 아픈데 엄마는 왜 병원에 잘 안 있어?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우연히 아빠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잠든 사이 화면에 푸른 불빛이 번졌고 거기엔 엄마 이름으로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 아이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차갑게 새겨진 글자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맞잖아. 남편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은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는 아이를 안심시키기에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작은 아이 역시 엄마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나 안 좋아하나 봐. 그렇게 말하며 울먹일 때 시어머니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공포, 세상이 흔들리는 혼란이었습니다. 형제들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애들까지 알게 됐어. 더는 숨길 수 없다. 둘째가 이를 갈며 말하자 큰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아이들의 상처야.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불타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두둔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그는 힘겹게 말했다. 애들 앞에서만은 제발 엄마 흉보지 말아줘. 아이들은 엄마 필요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다 알아버렸어. 더는 감출 수 없어. 그날 이후 아이들은 엄마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휴대폰에 몰두했고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차가운 무심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눈물은 가족 전체의 분노와 슬픔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가혹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흘린 눈물은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진실을 알아버린 뒤 가족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상황. 결국 며느리를 불러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한쪽 형제들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남편은 힘겹게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너 이제 대답 좀 해라. 우리가 모르는 게 없으니 솔직히 말해라. 큰형이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나 다른 사람 만나요. 근데 그게 왜요? 다들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끝내야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픈 남편 옆에서 지켜주는 게 아내의 도리 아니냐? 그러나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도리? 전 도리대로 살아왔어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뒷바라지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 했는데요? 일한다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건강관리도 안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문틈에서 울먹이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간병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여자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들은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전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힘없이 손을 뻗어 그만해 제발하고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남편이 죽어가는데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웃는 게 그리도 떳떳하냐?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떳떳해요. 최소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픈 남편 붙들고 울며불며 사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병실 공기를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어깨가 들썩였고 아이들은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며느리는 마치 오래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책임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의 욕망과 도망칠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를 며느리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이제 폭풍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현실 같은 가족 사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들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가 본심을 드러낸 지 며칠 뒤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던 상황은 결국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원치 않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형이 우연히 병원 근처 골목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형과 시어머니, 심지어 아이들까지 따라 나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며느리는 상간남의 팔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조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형이 달려나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진짜 사람이냐? 그의 고함에 며느리는 움찔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으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어요. 상간남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며느리를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두 분 사이 문제잖아요. 가족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라고? 가족 일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동생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말을 해? 둘째 형이 달려들었고 큰형이 그를 붙잡으며 겨우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옆을 버리고 이리도 뻔뻔하게 다른 남자랑 웃고 있다니 차라리 내가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울음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그러나 며느리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그 모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결국 큰형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도 더는 참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가자. 너 같은 사람 더는 가족으로 두지 않겠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며 말했습니다. 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난 더 이상 이 집안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의 대면은 누구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결국 병실에서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분노로, 아이들은 절망으로, 그리고 며느리는 오히려 해방감을 얻은 듯한 얼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붙잡으려 애쓰지만 누군가는 이미 손을 놓아버린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의 마지막 균열을 완전히 벌려버린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파국의 대면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두둔하는 바람에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를 목격한 이상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대로 가자.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지 않으면 형까지 무너진다. 형제들은 밤새 모여 앉아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친권 문제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주들만큼은 지켜야지. 저 여자의 손에 두면 애들 인생까지 망친다. 며칠 뒤 가족은 실제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나 아직은 못하겠어. 애들이 엄마를 완전히 잃는 건. 그 말에 둘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이미 잃었어. 그 여자가 엄마 노릇을 하고 있긴 하냐고. 큰형도 주먹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형이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애들 마음은 더 망가지고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아내에 대한 집착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못하겠다면 우리가 한다. 법은 우리 편이야. 사진이 있고 카드 내역이 있고 증언이 있다. 이제는 증거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야.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자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나도 할 말 있어요. 병수발은 제가 다 했습니다. 당신들 가족은 뭐 했는데요? 저는 제 몫 다 했어요. 이제 제 인생 찾겠다는데 왜 다들 달려들어요? 그녀는 심지어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된 집, 땅, 그거 다 제 권리예요. 저도 법적 아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입에선 돈 얘기뿐이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법은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물리게 할 수는 있어도 재산 분할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또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감정으로는 못 막아. 냉정하게 증거 모으고 재산 지키고 아이들부터 보호하자.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강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체념에만 기대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과 현실은 냉혹했고 그 속에서 가족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수액을 갈아 끼워도 그의 기운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살이 쪽 빠진 얼굴, 갈비뼈가 드러난 앙상한 가슴,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기침. 가족들은 그의 몸이 서서히 꺼져가는 등잔불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모두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다니. 형제들은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고 침대 곁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이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가지마. 시어머니에게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나 없는 뒤에도 제발 아이들 곁에 있어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내가 못 지킨 거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 그러나 정작 아내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말 대신 입술 사이로 미약한 떨림이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련과 원망이 뒤섞인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새벽 남편의 호흡은 가늘어지다 이내 멈췄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길게 울린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고 가족들의 절규가 뒤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형. 아버지. 내 아들아. 아이들은 침대 곁에 매달려 아빠 일어나. 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형과 둘째는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았고 작은형은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병실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눈물을 보였는지 아니면 끝까지 냉정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건 마지막까지 남편을 진심으로 붙잡지 않았던 그녀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냅니다. 남편의 마지막 눈빛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를 향한 지울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고 형제들은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수의를 입은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또 한 사람, 아내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차림으로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지만 표정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형식적이었고 눈물조차 제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과연 아내의 얼굴이냐? 남편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태연해 보이지? 장례 내내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곧 돌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재산 분할 문제를 꺼냈습니다. 집과 땅, 제 몫을 정리해주세요. 저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큰형은 분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입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냐? 우리 형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시어머니는 아예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멸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상간남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그녀가 직접 찾아갔을 때 남자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죠. 난 책임질 생각 없어요. 짧은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기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연인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 병수발은 안 하고 딴짓하다가 결국 저 꼴 났다더라. 아이들도 엄마를 거부한다더라. 그녀의 이름은 수치와 배신의 상징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이웃의 시선조차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장례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의 병실이 아닌 텅 빈 침대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답장 없는 대화창만 남아 있었고 과거의 웃음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남편의 손 대신 다른 남자의 손이었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이들마저 잃은 여자는 끝내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허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돌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복도 끝은 이제 차갑게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쓸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에는 싸늘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집안에 며느리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큰형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다시는 이 집안 문턱은 못 넘는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증거 다 모아뒀다. 내가 받아낼 건 법이 허락하는 벌뿐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내 피가 흐른다 해도 우리와는 이미 남이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 우리 아빠가 보고 있어.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데 엄마는 없어.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눈빛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건 재산 다툼 서류 몇 장뿐이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상간남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이웃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이들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없게 하자.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큰형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시어머니는 손주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다짐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두둔했지만 그녀는 끝내 남편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가족 전체의 의절이었고 그녀는 홀로 남겨져 후회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여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균열은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녀 자신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서로를 붙잡으며 다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같은 이야기는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